조선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어떤 곳을 만들었을까요? 조선의 통치 제도는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의 통치 제도를 보면 먼저 당연히 나랏일을 결정하는 가장 위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 다음에는 의정부라는 곳이 있고 그 아래 육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육조가 나랏일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나랏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 육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6개로 나누어서 각자 맡은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육조에서 학교를 더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 허락이 의정부로 먼저 가서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통과를 하면 왕이 최종 승인을, 최종 허락을 하게 하고 다시 의정부를 거쳐서 육조로 오게 되면 학교를 더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이 있었는데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승정원이 있었습니다. 왕의 입을 대신해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왕의 명령을 계승하는 곳이다. 그래서 승정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또한 반역자를 잡아들이는 의금부가 있었습니다. 반역자를 잡아 정의를 구현한다. 정의구현, 의금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한 조선시대에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통틀어서 3사라 부르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곳은 왕이나 신하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곳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의 비리를 감시하고 풍속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면 혼내줄 거야. 사헌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두 번째 사관원은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간언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언을 하는 곳이니까 사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마지막 홍문관은 왕의 질문에 답하고 경연을 주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질문에 답하니까 홍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세 가지 기관은 조선시대의 3사라고 불리며 권력 독점 방지, 관리의 부정감시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밖에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시청으로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춘추관은 역사서를 만들고 보관하는 곳, 그리고 성균관은 아시다시피 최고 국립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교를 가르쳤죠. 조선의 통치 제도를 봤으니 이번엔 지방은 어떻게 다스렸는지 보겠습니다. 조선은 나라를 8개로 쪼개었습니다. 즉, 이 8개는 다 뒤에 도가 붙어서 이를 팔도라고 하죠. 가끔 듣는 조선 팔도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이름들을 보시면 지금 행정구역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경기도 안에 보면 안산시, 성남시, 안양시, 가평군 이런 시와 군들이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부, 목, 군, 현으로 나누어서 잘게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고려시대에 향부곡 또 소라고 하여서 이곳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세금도 많이 내는 등 핍박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향부곡소를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모두 군과 현으로 바꾸면서 그런 제도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죠. 즉 향부곡소가 일반 군현이 되었죠. 조선은 이런 여러 지역 대부분에 수령이라는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사또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수령은 그 힘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는 사법권, 마을의 병사를 움직일 수 있는 군사권까지 모두 가져서 그 권력이 엄청났죠. 이렇게 수도에서 수령이 오다 보니까 원래 대장 역할을 하던 향리는 그 역할이 바뀌었는데 이 향리들은 6개의 방,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으로 6방으로 나누어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며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수령의 힘이 세니까 이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수도에서는 관찰사를 파견하여서 이 수령을 감시하기도 했죠. 또 이 지역에서 잘 나가는 양반들끼리는 유향소라는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수령을 보좌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향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수령칠사라고 하여서 마을에 온 지방관인 수령이 지켜야 될 7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수령이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선의 군사 제도는 어땠을까요? 조선은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양인 남성은 모두 군대를 갔습니다. 양인이기 때문에 천민인 노예는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수도인 중앙에서는 5개의 군사 조직인 오위가 궁궐과 한양을 지켰으며, 지방의 각 도에는 땅에서 싸우는 병령과 바다에서 싸우는 수영을 두고, 병령에는 병마절도사, 수영에는 수군절도사를 파견해서 군대를 지휘하게 했습니다. 자, 군사제도 말고 교통통신제도도 발달을 했는데,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으니까 먼 곳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봉화대라는 곳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을 보고 또 멀리 있는 봉화대에서 불을 붙이고 또 불을 붙이고 하는 식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죠. 또한 역참제라고 하여서 전국에 말을 바꿔 타거나 쉴 수 있게 해주는 역참이라는 곳을 설치해서 통신과 물자 수송에 이용을 하였죠. 또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물길을 따라서 운송하는 조운제가 발달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등용 제도를 보죠. 고려시대에는 음서제도라고 하여서 백으로 취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조선시대는 이 음서를 줄이고 과거 시험으로만 등용을 했습니다. 오로지 실력을 중시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과거 시험에는 학문 능력을 시험하는 문과가 있었는데, 이 문과를 치르려면 생원과 진식과라는 예비시험 1차 시험을 통과해야 2차 시험인 문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문과를 통과하면 문관이 될 수 있었죠.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무예를 시험하는 무과가 생겨납니다. 이 무과를 통과하면 무관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잡과라고 하여서 번역, 즉 외국어 능력을 시험하는 역과, 법률을 시험하는 율과, 의학을 시험하는 의과, 천문학을 시험하는 음양과가 잡과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잡과를 통과하여서 각 분야의 전문가인 기술관이 될 수 있었죠. 과거에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했으나 사실 양인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것 일부 귀족 가문들이었겠죠. 교육 제도도 잘 갖추어졌는데, 초등교육은 각 지역에 있는 서당에서 교육을 받고, 중등교육은 한양에서는 사부학당, 지방은 향교라 하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중고등학교라 보시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지금의 대학교에 해당하는 모든 교육은 한양에 있는 성균관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이외에 기술교육은 해당 관청에서 실시했고, 이런 교육들 역시 대부분 양반 자제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